지난 영상에서 덱스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덱스콤 제품 위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소혈당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덱스콤의 가장 최신 제품은 G7입니다. 작은 크기, 고급감 느껴지는 일체형 삽입기, 무보정의 편리함, 그리고 스마트폰 연동까지 매우 편리하죠. 연소혈당기를 최근에 접한 분들은 이런 편리함을 당연하게 느낄 수 있지만 오래전 연소혈당기를 접해본 저로서는 기술의 발전에 매우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2009년에 메드트로닉의 CGMS 골드라는 연소혈당기를 처음 봤었는데요. 1999년 미국 출시 이후 당시에도 혁신적인 제품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몇 해 안 된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센서 삽입은 다소 무섭게 생긴 삽입기로 했었고요. 삽입기와 센서를 결합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했고 바늘이 노골적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연소혈당기 본체가 지금의 스마트폰보다는 두세 배 정도 무거웠던 것 같고요. 삐삐처럼 허리춤에 차는 형태였습니다. 3일간 혈당 측정 후 혈당 데이터를 PC로 다운받는 형태였는데요. 데이터와 식사, 운동 등의 기록을 비교하면서 혈당의 트렌드를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혈당을 보면서 인슐린을 조절하거나 식사, 운동 관련, 혈당 관련 인사이트를 얻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죠. 센서와 혈당기를 선으로 연결하다 보니 매우 불편했는데요. 옷을 갈아입을 때 선이 걸려서 빠지기도 하고 선이 낡으면 오류도 많았습니다. 선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3일간 착용 후 PC에 연결하면 아무런 결과가 넘어오지 않았죠.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보정도 하루에 최소 2번 해줘야 했습니다. 최근 연소혈당기 정확도가 마드 8에서 10 정도인 것에 비해서 마드가 22였으니까 지금 보면 오차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3일 사용에 센서 값만 20만 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40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산 바로젠 핏이 15일에 8만 5천 원 정도니까요. 하루 사용료를 5,600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CGMS 골드는 하루에 13만 원 정도 되니까 최근 연소혈당기보다 무려 20배 정도 비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메드트로닉의 CGMS 골드라는 제품 이후 개척자 덱스콤에서 매번 새로운 출시마다 혁신적인 발전을 이뤄 나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덱스콤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006년입니다. 덱스콤 G1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품, 바로 덱스콤 STS를 출시하였습니다. CGMS 골드를 뛰어넘는 덱스콤 STS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바로 무선으로 실시간 측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용 단말기가 다소 투박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선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15분마다 실시간으로 혈당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마드가 26이었던 점은 조금 아쉽네요. 덱스콤은 첫 연소혈당기의 이름을 STS라고 명명했는데요. STS는 Short Term Sensor의 약자로 3일간 사용 가능한 자사의 혈당 측정기를 재밌게도 짧다고 명명한 것입니다. 기존 3일 사용 가능한 CGMS 골드를 우회적으로 깎아내리려는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다음 해인 2007년에 7일간 사용 가능한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바로 덱스콤 7입니다. 제품 이름에서부터 7이란 숫자를 강조하는데요. 2007년에 출시해서 7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존 3일에서 2배 이상 사용량을 늘린 7일간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또한 경쟁사인 CGMS 골드를 넘어서자는 럭키 7이란 뜻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덱스콤의 실무자가 누군진 모르겠지만 장명 센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마드도 20으로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정을 해줘야 했고 무선 통신상의 오류도 잦았다고 하죠. 2009년에는 덱스콤 7 플러스라는 덱스콤 7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제품을 출시합니다. 덱스콤 G3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7이
1시간 또는 3시간 그래프만 보여줬던 곳에서 6시간, 12시간, 24시간 그래프를 제공하고 혈당 변화 속도에 따라 화살표로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덱스콤 G4를 출시하는데요. 그림처럼 수신기에 컬러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마드는 13.2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고혈당, 저혈당, 알람 기능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센서 부착 후 준비 시간이 2시간 정도 필요했고요. 하루 2회의 보정을 해야 했습니다. 네, 2007년 1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발표 이후 세상에 많은 것이 정말 변한 것 같은데요. 저도 2007년 1월에 이 발표를 기사로 접했었는데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네요. 연소혈당기 업계도 이때의 아이폰 모멘트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2016년 출시한 덱스콤 G5, 세계 최초로 연소혈당기와 스마트폰 연동이 됩니다. 단말기가 없어도 되게 되었고 연소혈당기와 스마트폰 생태계가 시작되었죠. 마드 값도 세계 최초로 10 이하인 9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확도도 잡았죠. 이때부터 손끝 체열 없이 연소혈당기만으로 인슐린 투여가 가능하도록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의료진 가족과도 연소혈당을 공유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하루 2회의 보정은 필수였습니다. 2018년 덱스콤 G6가 출시했는데요. 드디어 보정이 필요 없게 되었고 사용 기간도 10일로 늘었습니다. 무보정은 당뇨 환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간 혁신이었습니다. 손끝 체열로 혈당을 측정하려면 혈당기, 체열기, 혈당 스트립, 알코올 수압, 체열침 등을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측정 시 적당한 장소도 찾아야 하고요. 하루에 2회 정도 체열하고 측정하는 게 여간 아프고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연소혈당기를 여러 번 써봤지만 보정 때문에 체열하기는 좀 싫더라고요. 여러 번 해봐도 하기 싫은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한 게 바로 덱스콤 G6였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할 게 있을까 싶은데요. 22년 G7이 출시되었습니다. 2022년 출시한 G7은 G6에 이어 사용자 편의성이 또 한 번 향상되었는데요. 센서의 크기가 무려 60%가 더 작아졌고 당연히 무게감도 줄었을 거고요. 옷을 갈아입을 때 불편함 등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안정화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었고요. 마드 값도 8.2로 더 좋아졌죠. 사용성의 혁신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일체형 삽입기입니다. 예전에는 먼저 삽입기와 멸균 처리된 센서를 결합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하는 분들은 실수로 삽입기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못 쓰게 되기도 하고 바늘에 찔리거나 멸균 처리된 센서가 오염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처음부터 삽입기와 센서가 결합된 상태로 나와서 버튼만 누르면 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무보정만큼 편의성을 높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G6부터는 일반 손끝 체열 혈당기보다 오히려 연소혈당기 쓰기가 더 편리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연소혈당기를 처음 쓰는 분들도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지금까지 연소혈당 측정기의 개척자 덱스콤의 발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당연해 보이는 연소혈당기의 모습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덱스콤은 시대 상황에 맞게 3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차세대 제품을 내놓았는데요. 22년에 G7이 나왔으니까 26년쯤 또는 27년쯤 G8이 나올까요? 현재 G8에 대한 계획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덱스콤 G8이 나온다면 에보트의 리브레 3 같은 경쟁품을 염두에 둘 것 같은데요. 리브레 3가 22년 5월 출시되면서 가장 작은 연소혈당기 타이틀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G8은 리브레 3보다 더 작아질 수 있을까요? 아이폰 모멘트처럼 세상을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AI 모멘트. 덱스콤도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밝혔던 것처럼 개척자로서 이 AI 모멘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앞으로 어떤 제품, 서비스로 비전을 제시할지
계속해서 시장의 개척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제작 예정이니까 연소결단기 헬스케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